우리가 이제 이번 파트에서 뭘 다룰 거냐면요. 그, 여러분들 평균 기억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을 100점 맞고 영어를 80점 맞았어. 평균 몇이에요? 다 더해서 그 해당 개수만큼 나눴죠. 우리 뭐 그런 식으로 평균을 구했어요. 이런 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다루는 거는 그거예요. 과연 80점이랑 100점은 평균 90으로밖에 표현을 못할까? 또 다른 표현법이 없을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50점을 4개 맞고 시험을 5개 봤는데 하나를 100점 맞았어. 얘 평균은 얼마예요? 100, 200, 300을 5로 나눠서 60이죠. 그죠? 평균이 60이에요. 근데 얘는 이 시험지는 60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50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상 뭐 하나 그냥 뭐운 좋아서 100점 맞고 다 50점이다. 이런 식으로 따르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 이 자료는 여러 값을 나타내는 게 제일 좋아 보여. 뭐 이거는 확인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극단적인 거 아니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다룰 게 뭐냐면 제가 만약 세 명 이렇게 있어. 세 명 다 평균이 80점 나왔어요. 시험을 봤는데. 근데 한 명은 80, 80에서 80점이 나왔고 한 명은 90, 100을 해서 80점이 나왔어. 과연 이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볼 겁니다. 되나요? 말만 좀 이렇게 좀 거창하게 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방금 말한 걸 다루기 전에 뭘 먼저 보자고요? 이런 자료들을 과연 평균만이 표현할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앙값이라고 있습니다. 중앙값은 뭐냐?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숫자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중앙값은 뭘까요? 3이에요. 뭐 이렇게 쓰면 물론 평균이랑 똑같죠. 근데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요게 더 3이라는 게 중앙값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게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제가 이렇게만 썼어요. 얘는 중앙이 어디예요? 2일까 3일까? 애매하죠. 그죠? 네, 맞아요. 2.5라고 할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짝수개면, 예를 들어서 6개면, 세 번째, 네 번째에 평균을 낼 거예요. 두 개만. 다른 걸 다 무시하고.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짝수개면, 내가 이렇게 작은 거부터 나열을 했어요. 그때 누가 봐도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죠. 뭐, 예를 들어서 0, 5 있었으면,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런 식의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낼 겁니다. 그럼 얘의 중앙값은 뭐야? 2.5겠죠. 되나요? 이게 중앙값이 다예요. 두 번째로 최빈값이라고 있습니다. 최빈값은 뭐냐? 이게 일단은 한자어거든요. 말 그대로 약간 최고, 최다, 최다 빈도수를 가진 값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1, 1, 1, 1, 2, 3, 4, 4 이렇게 있어요. 뭐가 제일 많아요? 1이 제일 많죠. 그럼 최빈값은 뭐가 될까? 그럼 얘는 1로 표현한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돼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여기 파트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 원래 알던 거 하나 있어요. 뭐 있죠? 평균을 좀 알고 있습니다. 평균은 뭔데? 다 더해서 해당하는 개수만큼 나눴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평균을 냈는데 둘이 똑같아요. 근데 둘이 같은 시험 점수 결과가 나왔다는 보장은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아까 말했듯이 80점, 80점 시험지랑 70점, 90점 시험지 이런 거 있죠. 둘 다 평균은 80이잖아. 얘네 둘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 이 80짜리 시험지랑 제가 70, 90짜리 시험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럼 얘의 평균을 둘 다 써볼게. 평균은 80이에요. 둘 다. 맞아요? 이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평균과 이 자료를 뺄 겁니다. 각각의 자료. 되나요? 얘부터 해볼까? 얘 0, 0 나오죠. 이거 그냥 마이너스 10, 10이라고 쓸게요. 돼요? 이러면 좀 다르죠. 네. 느낌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할 거냐? 네, 편차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 보면 무슨 성질이 있냐면요. 어떤 자료를 갖고 와도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 무조건 0이 나와요. 돼요? 약간, 약간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에서 각각 뺀 거를 다 더하면 당연히 0 나오죠. 되나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음수로 표현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도, 얘네들도 지금 내가 두 개만 봐서 그렇지. 뭐 한 5개쯤, 10개쯤, 뭐 15개쯤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그죠? 이거를 그래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얘네 각각을 제곱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 이 각각 값들과 평균을 뺀 값들이 여러 개 있겠죠? 걔네들을 다 제곱할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00, 100이죠. 그리고 이 둘의 평균을 내요. 이거들의 평균을 낼 겁니다. 까지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이거들의 평균이 뭐야? 100이죠. 이 100을 뭐라고 할 거냐? 분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분포된 정도. 벌어진 정도. 평균과 얘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100이라는 정도로 벌어져 있어. 얘는 안 벌어져 있어. 0이야. 라고 쓸 거예요. 되나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평균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알던 그대로라고요. 이 5개의 평균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서 빼요? 그냥 다 더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개수만큼 나누면 되죠. 이거 더 몇 나오니? 10, 이렇게 3개 더하면 10 나오니까 20 나오나요? 그러면 얘는 5분의 20이니까 4가 나올 거야. 맞아요?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 글씨 보이니? 표준이 보여?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래요. 3, 4, 6, 7, 5, 8, 9라고 나와 있어. 우리 중앙값은 뭐였어? 가운데 값. 그러면 얘는 7일까? 그죠? 순서를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야 돼요. 작은 거부터. 되나요?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3, 4, 그 다음 작은 거 뭐야?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예요. 맞아요? 얘 중앙은 뭐야? 6이죠. 맞아요? 가운데 있는 거 6이잖아. 그래서 6이라고 쓸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중앙값은 만약 개수가 짝수이면 뭐 하자고요? 가운데 있는 거 두 개의 평균을 내자고요. 되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해야겠어,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을 해놔야겠죠.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 5랑 6이잖아. 얘네 둘의 평균 뭐야? 5.5죠. 5.5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또 뭐가 있다고요? 중앙값이랑 평균이랑 최빈값이라고 했어요. 최빈값은 뭐라고요?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아 보여요? 5죠. 그럼 뭐겠어? 네, 끝이에요. 간단하죠?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이딴 걸로 어떻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보겠습니다. 얘는 보면 어때? 44가 몇 개야? 3개 있죠. 55는 몇 개야? 66은? 77은? 그러면 지금 44랑 55가 다 두 개씩, 다 개수가 똑같잖아요. 최다 개수잖아. 이럴 땐 어떻게 써야 될까? 두 개 다 쓰면 돼. 근데 가장 많은 거 그 자체 가장 많은 거니까. 그죠? 중앙이랑 좀 얘기가 다르죠. 이런 겁니다. 이게 평균을 왜 내면 안 되냐면, 제가 이게 지금 숫자가 지금 44, 55는 약간 평균 내면 그럴싸하잖아요. 50 해가지고. 11111, 만만만만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딱 모아봤는데, 여러분들 뭐, 시험지라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국어 시험지 결과를 딱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최빈값을 뽑아낼라 해. 아, 애들이 대강 어느 정도 점수를 맞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제일 많은 거가 점수가 두 개예요. 5점이랑 100점. 근데 둘을 평균 내서 표현할까요? 그죠? 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내면 어느 정도로 내냐. 이것도 그냥 기본 그거예요. 얘도 뭐 하면 돼? 가장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12개를 언제 나열해요? 할 수 있잖아. 이럴 땐 뭐 하면 될까? 봐봐요. 우리는 12개를 이렇게 쭉 나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돼 있으면 편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뭐가 궁금해? 이 중앙값이라는 아이는? 응? 가운데 거만 궁금하죠. 짝수기면 이 12개면 몇 번째랑 몇 번째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 6개로 묶어놓고, 여기 6개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나는 요 놈과 요 놈으로 평균을 내면 되죠. 얘는 몇 번째야? 얘 네 번째예요? 6개 중에 여섯 개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여섯 번째가 되겠다. 내가 작은 거부터 12개씩 나열을 해서 6개, 6개로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리고 왼쪽에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큰 놈, 그 다음에 큰 놈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럼 얘가 여섯 번째고 얘가 일곱 번째가 되겠죠. 우린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만 찾으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하나씩 지워 나가면 돼요. 내 말은 이 작은 거 5개만 찾으면 그 다음 거 숫자 2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라는 거죠. 나열을 안 해도. 그죠? 그리고 여기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쓸 필요도 없어. 얘가 첫 번째. 그죠? 그 다음 작은 거 뭐야? 18, 16? 두 번째. 그 다음 뭐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 뭐야? 25. 여섯 번째. 그 다음 뭐야? 30? 29? 일곱 번째. 그럼 난 25랑 29의 평균만 내면 돼. 되나요? 둘의 평균 뭐야? 27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애들이 이런 거 실수합니다. 여러 개 중.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하겠죠. 다음 거 볼게요. 수정이가 친구들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의 개수를 요일별로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평균이 11개래요. 그럼 나 뭐 하면 돼? 저거의 평균을 냈을 때 11이야 라고 하면 되죠. 얘 평균 어떻게 내는데? 요거들을 다 더해서 뭐 하면 돼? 7로 나누면 되죠. 이게 몇이 나오길 원해? 11이 나오길 원해. 맞아요. 그럼 얘는 다 더했을 때 7. 그럼 한번 해봅시다. 둘이 더하면 몇? 15, 16이니까 30, 이렇게까지 31이라고 할게요. 네. 31에다가 2기 더하면 26이죠. 2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x는 몇이야? 얘 57 나오니까 20 나오니? 맞아요? 응? 그죠? 20 나오죠.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스마트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죠? 편차라는 걸 배웠어요. 편차의 성질이 뭐가 있다고요? 제곱하기 전에 평균과 뺀 값들의 합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맞아요? 그 애들 한번 보겠습니다. 빼볼까? 빼기 11을 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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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단 5끼리는 지어주고,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겠어? 플러스 9를 해주면 돼요. 그래야 합이 0 나올 거 아니에요. 까지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원래 값은 몇이겠어? 20이겠죠. 11을 뺐을 때 9가 나와야 되니까. 되나요? 간단하죠? 중앙값에서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교과서 중상 정도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6개의 중앙값이 5래요. 그러니까 문자를 한두 개 숨겨놔요. 그리고 중앙값 결과값을 먼저 줘요. 최빈값은 비교적 쉬워요. 그냥 가장 많은 놈 가면 되니까. 근데 중앙값은 살짝 이제 얘기가 달라요. 여기서 제일 얘기가 다른 건 뭐냐? A가 몇 번째인지 몰라서 지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맞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A 빼고 내가 다 나열해 볼게요. 1, 4, 5, 7, 10.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요. 중앙값이 5라는 거는 얘가 만약 세 번째, 네 번째 평균이 5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려면 일단 A가 어디 들어가도 봐봐요. 지금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다 체크해 볼게. 어디에 들어가도 얘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기 쪽에 들어가도 5, 7 될 거고요. 여기 쪽에 들어가도 뭐 여기 5는 일단 들어가죠. 4, 5 되던가. 맞아요? 까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하나 빼도 나머지 것들을 나열했을 때 그거의 가운데는 무조건 있을 거란 소리예요. 그죠? 하나 빠져봤자 가운데는 가운데죠. 그래서 5랑 무언가가 중앙값이 했는데 5가 나왔대요. 그럼 뭐야? 5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A는 몇이 되겠어? 5가 되겠죠. 되나요? 이해돼요? 네. 어려워봤자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것도 어렵다고 일단 꺼내왔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7개 수의 최빈값이 4래요. 1, 2, 3, 3, 4, 4, A야. 근데 최빈값이 4래. A 뭐가 돼야 돼? 4겠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그거 더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약간 귀찮긴 하죠. 네. 근데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저거 평균 언제 배우니? 처음에. 초딩 때 배우니? 초딩 애들한테 최빈값이 뭔지만 알려준 다음에 하라고 해도 풀 것 같은데. 솔직하게.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방금 문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알려주면 할 것 같죠? 아니, 그 정도예요, 지금. 네, 좀 쉬우니까 좀 더 나갈게요. 원래 이걸 다음 시간에 할까 했는데 너무 쉬워요. 편차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자료에 평균을 냈는데 그 각각을 다 뺐다는 거죠. 네. 그러면 편차의 그리고 성질이 뭐였어?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죠. x 몇이야? 3이야. 끝이에요. 아, 표준 편차 얘기를 안 했구나. 그리고 제가 분산까지 얘기를 했죠. 분산이 뭐였어요? 아까 그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근데 봤듯이 실제로는 10밖에 안 벌어졌는데 10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숫자가 너무 커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표준 편차라는 건데 표준 편차는 뭐냐? 우리 분산 구했죠?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이게 표준 편차예요. 끝이에요. 네,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다. 너무 왜? 제곱을 하고 평균을 냈기 때문에 너무 커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되나요?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 몇이야? 네, 4예요. 루트 16이니까. 되나요? 편차가 저렇게 나왔대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네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고요. 그럼 5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1 나오겠죠. 10이니까 5분의 20 나오나요? 5에서 4. 맞나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제일 귀찮을 거예요. 분산을 아예 그냥 자료값만 주고 분산 구하라는 거. 처음 뭐 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돼요. 편차를 구하려면. 지금 이거 4개짜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다 더해서 평균 내보겠습니다. 몇 나와요? 5 나와요? 빠른데? 맞아? 10? 맞네. 5 나오네요. 제가 평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나오나요?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돼요? 얘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해서 개수만큼 나눈다고. 네. 그러면 4분의 10 나오나요? 2분의 5. 얘가 분산인 거예요. 되나요? 돼요? 네. 이것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같은 평균이어도 저렇게 벌어진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저 표준 편차는 해봤자 분산의 루트 씌운 거잖아요. 사실상 분산이랑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저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클수록 자료값들이 어떨 것 같아?
평균에 멀어져 있을까, 모여 있을까? 멀어져 있겠죠. 왜? 분산 우리 어떻게 구했는데? 평균이랑 그 해당하는 값들을 다 빼서 제곱했잖아. 분산이 크려면 얘네들의 차가 커야 돼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평균과 멀어져 있어야 돼요. 얘네들의 차가 크려면. 까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네 A랑 A반이랑 B반은 평균이랑 비슷하게 점수가 나온 거야? A반이 좀 더 그냥 평균에 가깝게 나온 거죠, 애들이. 비슷하게. 그냥 고르다라고, 또 얘네 고르다라고 했으니까 고르다라고만 써줄게요. 그럼 A반이 더 고르겠죠.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준편차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되나요? 여러분들 혹시 경우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수능에 나오죠. 개꿀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맨 마지막에 배우는 수능에 나오는데. 심지어 저런 계산 안 시켜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계에서 배우는 게 아니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애네 여기 나오면 개 좋아합니다.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먹고 간다. 아무리 어렵게 해도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약간 여러분들한테 함수는 좀 어렵죠. 함수로 치면 y는 x밖에 못 내요. 여기서. 그 정도로 그런 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왜 쉽다고 말하는지 알겠죠? 그냥 y는 x 하나만 하고 있어요. 중간고사에서 이 5명이 편차를 나타냈대요. 편차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일단 얘네 둘이 사라지고, 5가 남았는데? 얘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그럼 x값 마이너스 5겠네? 끝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눈으로 읽기만 해도 할 수 있죠. 요 표에서 성적이 가장 고른 학생은 뭐 찾으면 돼? 네. 맞아요.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애를 찾으면 되겠죠. 누가 제일 작아? 경화가 제일 작죠. 끝이에요. 되나요? 간단하죠? 항의 들어올 것 같아. 너무 쉽다고. 둘이 뭐가 재밌어요? 네? 아, 그래요? 5명의 영어 성적의 편차를 나타냈대요. 그럼 x 몇일까?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잖아. 몇이야? 2겠죠. 요놈이 2. 이때 이섭이의 영어 성적은 몇 점일까, 그러면? 네, 맞아요. 74점이겠죠. 되나요? 어떤 점수에서 이 72를 뺐는데 2가 남은 거잖아. 되나요? 네. 네. 6명의 공부 시간에 대한 편차를 냈대요.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래. 표준 편차는 뭐 하자고요?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죠? 분산을 구해야겠죠. 왜? 편차가 있잖아, 그러면. 그럼 제곱해서 다 더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어. 물론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곱해서 다 뭐 하면 되는데, 일단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얘는 분산을 먼저 구하면 6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계산 몇이니? 10, 15, 20. 이 6분의 20이죠. 맞아요? 그러면 쓰면 3분의 10 나오나요? 그러면 분선이 3분의 10이야.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 그냥 루트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3분의 루트 30 나오나요? 네,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 어렵다고, 현 어렵다고 냈던 문제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은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